정치원을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심의를 합니다. 오후 7시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직 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경징계가 나와도 당 대표에서 좀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경징계라고 하면 경고 또는 당원권 정지 한 30일 정도 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당했던 최고위원이 그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복귀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의혹도 아니고 상당히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의혹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경고 정도만 받아도 아마 당내에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아마 목소리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 변호사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론에서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권력 그 지형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 변호사께서는 이번 윤리위가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파장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전국에는 거의 핵폭탄급의 파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비단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 권력 어떤 다툼뿐만 아니라요. 여야를 떠나서 이 정치 전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좀 3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징계를 안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경고 같은 경징계를 하는 방법 또는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이 나오면 사실 당대표직을 당원 단계상으로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경고가 나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징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징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나오지 않고 이 혐의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징계까지 오는 이 과정 전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돌아가긴 좀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헤쳐나가기에는 이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도 굉장히 리더십은 많이 흔들린 상태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였나요? 그 배현진 최고위원이랑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설전을 벌인 장면도 이제 좀 상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언론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윤 대변인께 좀 이어서 여쭤보면은 물론 윤리위가 이제 독립된 기구이긴 합니다. 독립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 이게 최고위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당에 있는 여러 규정들을 아무리 봐도 징계 결정을 최고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다만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최고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당원권 정지, 경고 아니면 탈당 권유 이 3가지 징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이 정도 해석밖에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어서 좀 여쭤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위 앞두고 지금 연일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 그 유튜브 매체에서 CCTV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있으면 다 공개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이번 만약에 CCTV가 그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윤리위 결정 전에 나오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말씀은 CCTV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지금 그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고 있는 CCTV의 내용이 아마 9년 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어떤 상황을 찍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을 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영상이 찍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는 회의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윤리 결정에 영향 미칠 정도 수준의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자, 장 변호사께서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 CCTV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또 굉장히 또 국민적인 의혹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성상납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라고 그냥 문자로 읽는 것과 네. 어떤 시각적인 CCTV 화면이 나오는 것은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으로 와닿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윤리위원회는 또 사실 따지고 본다면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또 법적인 책임을 또 가리는 기관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CCTV가 공개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이준석 당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으로는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또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뭐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또 윤리위를 뭐 비판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위가 징계를 했을 때 뭐가 될지 경징계가 될지 아니면 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법원에 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만약에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에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의 방법도 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가 그 징계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동원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징계를 일단 받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시도를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또 부담을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순간.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라는 어떤 결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아직 윤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계속 뭔가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랄지 본인의 주장의 합리성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께는 뭐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또 추가로 좀 여쭤보면 자기 정치하겠다라고 공언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게 만약에 당에서 징계가 결정이 될 경우에 탈당이나 좀 독자 행보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징계가 나오지 아직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뭐 나오기 전이니까 뭐 예단해서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잘못 해석이 되면 또 윤리위원회에 또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요. 당 내에 어떤 조직인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존중과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고 일단은 독립된 기구니까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본 후에 당대표로서 그것에 대해서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거는 피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뭔가 그 판단에 대해서 완전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또 그것 자체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에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장 변호사께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그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좀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시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나 좀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이 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일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전부터 진행돼 있던 일정이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냥 그 자체의 독립적인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이준석 당대표와 어떻게 사실 연동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야 뭐 독립적으로 뭐 이준석 당대표와는 별개로 이제 징계가 나온 것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당에서 이런 강한 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준석 당대표의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라면 사실 비교해서 좀 보여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고려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최 의원 같은 경우에 성희롱 발언을 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비대위에서 심판원의 결정이 좀 뒤집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에는 그 윤리심판원이 징계에 관해서는 의결과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비대위이기 때문에요. 비대위에 당연히 보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자체에서 그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뒤집거나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당원 당규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징계를 받은 혐의자들은 당연히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또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는 그 부분도 많이 보거든요. 이게 8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철험회라든지 이제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복하면서 좀 공세를 편다면은 또 다른 이제 또 개파 갈등에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좀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최강욱 의원의 뭐 징계에 대해서야 뭐 개인적으로 당 내부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그건 나름대로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존중할 건 존중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에서 또 개파 갈등이 또 시작되거나 연동돼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 최강욱 의원의 징계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 의원 징계 자체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분열된다면 그것 자체로 또 퇴행이죠. 기본적으로 최강욱 의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행한 어떤 윤리적인 선을 넘는 그런 발언 때문에 이 징계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또 소위 말하는 극렬 지지층이 뭔가 또 문자도 보내고 또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정치 전반적으로 봐서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이어서 여쭤보면은 그런 이번 징계 사안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뭐랄까요, 그저 팬덤 정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팬덤 정치와 좀 약간 선을 긋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이제 오늘 뭔가 이 팬덤에서 취해서 당을 뭐 이렇게 한 철험회를 해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야 뭐 박지원 위원장께서는 전 위원장께서는 뭐 개인적인로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윤리심판원은 뭔가 이런 개파 갈등이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뭐 팬덤 정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징계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안을 독립적으로 보고 나름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징계 의견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파나 이런 부분에 이용하거나 이것을 연동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잘못된 행태인 것이지 이 징계는 징계대로 두고 그 다음에 뭐 철험회나 뭐 그런 뭐 약간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는 그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민주당의 숙제처럼 남아서 뭐 지금 비대위나 앞으로 신임 지도부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같이 공론하고 토론하고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마치 최강욱 의원의 징계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뭔가 뭐 강성 지지자장들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윤리심판원의 기능에 대한 좀 몰이해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제기를 한 그런 철험의 해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여론저런 이제 개파나 이제 사적 모임들을 좀 해체하겠다라는 여론들이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 있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이재명계 의원들을 친명계 의원들을 좀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결국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 연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뭐 해석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할 때는 사실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니고 고려조차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그냥 징계 자체로만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개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따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당 상황 들어봤고 요즘 가장 최근에 그 여야가 가장 좀 강하게 좀 충돌하고 있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해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국민의힘이 출범을 시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3년 전에 벌어졌던 탈북어민의 북송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이제 재조사 가능성도 시사를 하기는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좀 언론들은 보는 것 같고 이건 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의혹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지점들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자는 차원이죠. 뭐 전 정부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서해 어부 북한 어부들을 송환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북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같이 동승했었던 선원들을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남으로 왔다. 그러니까 흉악법이니까
보냈다. 뭐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정부에서의 이제 해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영토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이면 우리 국민입니다. 일단 헌법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송환을 했다.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하면 그 사람들이 북송돼서 처형됐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희생된 거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민주국가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으로 국정 시스템을 잘 가동됐는지 여부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전 정부를 공격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탈북자 단체들에서 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처형당한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당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안보라든지 뭐 대북 문제, 뭐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절대 정쟁에 활용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특히 지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서 또 판단을 했던 네. 부분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사실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자꾸 결론이 뒤바뀌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거나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는 투의 어떤 시도들이 올 때는 사실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정쟁에 활용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그렇다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자료들도 공개를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옳았는지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쭤보면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런 좀 지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권은 바꿨을지언정 정부는 그대로 정부인데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서해 네.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해경의 발표가 결국은 월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당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 월북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의 어떤 지침을 줬다. 영향력을 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로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나오는 자료상으로 보면 똑같은 자료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떤 추상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해석하기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뭘 주장을 하냐면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진 당시의 자료를 보자. 그러면 더 상세한 걸 알 수 있고 객관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협조할 수 없다. 그 정보 공개하는데 협조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월북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 서른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입장이 저런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좀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우상호 의원이 오늘 또 이제 입장 내신 거에서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도 이제 여당에서 공개하자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방위 소속 그 당시 이제 의원들이 또 기자회견을 해서 2020년도에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도 한번 열람해 보자. 그 당시에는 분명히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왜 2년 만에 뒤집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놓고 판단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사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게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안보에 해악만 없다면 뭐 대통령 기록물까지도 공개해서 진실 규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윤 대변인께 좀 마지막으로 이거를 양쪽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강제 북송에 대한 진상 조사를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건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정보 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사실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고를 했다. 앞으로 다 들여다볼 것이라는 걸 예고를 했고 결국엔 또 다른 이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피고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정보 공개 관련한 얘기인데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자. 즉 비공개 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뭐 정보공개 소송의 이제 당사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뭐 항소를 포기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정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항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지금 여야 간의 국회 원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신구 권력 간의 또 충돌로 비춰지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하셔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 여야 간의 갈등의 해결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